안녕하세요. 인문기초회계 3주차 첫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회계 기록에 대한 구축의 내용을 배웠는데요. 회계 거래 판례를 기본으로 해서 분계를 어떻게 하고, 그다음에 전기를 하고, 전기 과정에서 잔액을 산출해서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을 만드는 일련의 과정을 이론과 사례를 통해서 공부하셨습니다. 이번 주차에는 회계 순환 과정에 대한 공부를 할 텐데요. 앞에서 우리가 공부할 때 회계는 계속기업의 과정이라는 용어를 공부했습니다. 반대되는 증거가 없는 한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을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영위한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계속기업의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 기간 과정이라고 했었죠. 그 기간 과정 때문에 회계 기간이라는 게 나왔기 때문에 그 회계 기간마다 기업이 계속적으로 반복적인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계속적인 반복적인 활동을 어떻게 추적할 것이냐 하는 부분이 바로 회계 순환 과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 회계 순환 과정은 이미 앞에서 배우셨던 분계와 전기를 포함해서 재무제표를 만들기 직전의 과정인 시산표라고 하는 새로운 개념을 가지고 전체적인 흐름을 다시 한번 복습하고 정리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회계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기업에서 발생한 경제적인 사건들, 다시 말해서 회계적인 사건들을 기록하고 분류하고 요약하고, 그리고 이걸 재무 정보 이용자에게 전달하는 그런 전반적인 과정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렇다면 회계 순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매 영업 기간마다 거래 기록부터 보고까지 매번 반복하게 수행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반복 순환 과정을 바로 의미하는 것이 회계 순환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다시피 화면에 회계 순환 과정의 흐름이 나와 있는데 이미 보신 몇 가지 항목도 있고 새로운 항목도 있을 겁니다. 자, 보시면 처음에 회계라는 거래를 기록하기 위해서 분석을 하고 그 다음 하는 것이 분계라는 걸 했죠. 차변과 대변으로 거래 판례를 통해서 분석을 했고 분계를 한 다음에 분계한 내용을 그대로 계정 과목에 전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배웠던 것은 이 전기에서 나오는 잔액을 가지고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여기까지 배웠습니다. 근데 실제로 기업에서는 이 과정 이외에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을 이번 주차를 통해서 공부를 하실 텐데요. 먼저 전기를 통해서 잔액을 산출하고 그 잔액을 통해서 재무제표를 만들기 직전에 이와 같은 과정들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를 사전에 검증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검증 과정을 거치는 것으로서 시산표라고 하는 것이 생기게 되는데, 이 시산표는 수정 전과 수정 후로 구분되기 때문에 이 수정 전과 수정 후에 당연히 끼어들 것이 수정과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시산표와 수정 분기라는 것을 포함하고 그 다음에 재무제표를 만들고 나면 다시 내년에 똑같은 작업을 하기 위한 각 계정의 마감이라고 하는 과정까지가 정리가 되어야 회계 순환이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하게 되는데, 주로 이제 이번 주차에 배우실 수정 시산표라든지 수정 분기라고 하는 것은, 또는 계정의 마감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회계연도 말에 작성을 하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분계장이라고 하는 것은 분계를 기록하는 장부인데요. 이미 여러 번 보신 것처럼 분계라는 것이 회계적 거래인가를 판단하고 그 거래를 기록하는 절차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렇다면 회계적인 거래인 것은 재무 상태에 영향을 주는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그 영향이 어떤 항목으로 연결되는지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금액을 얼마나 기록할 것인지 확인해서 이것을 그대로 장부에 옮겨주는 과정을 우리가 분계라고 배웠습니다. 자, 이 분계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림으로 한번 추측해 볼까요? 먼저 거래의 발생을 확인하려면요, 보시다시피 사무용 비품을 300만 원을 현금으로 구입했다는 내용이 나왔다면 이것이 거래인가 아닌가를 파악해야 되겠죠? 그러면
재무제표 구성 요소에 영향을 줬는가? 이 예 같은 경우는 비품의 구입이니까 자산의 증가와 현금 구입이니까 자산의 감소라고 하는 거래의 판례가 결합되어 있죠. 그래서 거래의 발생이 맞다라고 확인이 되면 이 부분을 분개를 해야 되는데 차변과 대변으로 쪼개야 되겠죠. 그런데 차변과 대변을 쪼갤 때는 우리가 이미 기억하고 있는 회계의 기본 등식, 자산 더하기 비용이 부채와 기초자본과 수익을 더한 것 같다라고 하는 이 등식을 기준으로 왼쪽을 우리가 차변이라고 불렀고 오른쪽을 대변이라고 불렀죠. 그래서 이 거래의 판례를 통해서 기록을 하게 됩니다. 자, 이 경우에는 직기비품의 증가, 자산의 증가니까 차변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현금의 감소니까 자산의 감소, 대변이 되겠죠. 자, 계정 과목을 결정하고 금액을 결정하니까 금액은 각각 거래 이중성 때문에 300만 원이 정리가 될 겁니다. 그러면 이 내용이 다 파악됐으니까 분기장에 차변에다 직기비품 300만 원, 대변에 현금 300만 원이라 기록하는 것이 바로 분기장으로 가기 위한 일련의 단계죠. 여태껏 배웠던 내용들이 아마 한꺼번에 정리가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분기장 어떻게 적느냐? 바로 이렇게 적는 거죠. 9월 1일 날 날짜 기록을 적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차변과 대변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계정 과목은 차변 계정 과목으로 직기비품이 연결되어 있고 대변 계정 과목으로 현금이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차변에 직기비품 300만 원, 대변에 현금 300만 원 이렇게 적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밑에는 굳이 안 적어도 되지만 장부의 기록을 위해서 간단하게 내용을 적는 거죠. 현금 300만 원으로 직기비품을 구입하였다고 하는 식의 기록을 적게 되는데 사실 이 부분은 이미 우리가 분기를 통해서 분기의 차변과 대변은 뭐라고 했죠? 예, 한쪽이 원인을 나타내고 한쪽이 결과를 나타낸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분계라고 하는 내용을 탁 보면 굳이 이걸 안 써놔도 회계 기초 개념을 이해되시면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거죠. 아, 자산이 증가됐구나. 왜 증가됐나? 직기를 샀구나. 왜 현금을 지급했구나. 이런 식의 거래가 분계가 되기 때문에 충분히 분계 기록을 안 하셔도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분계장을 그래도 굳이 적는 이유는 뭐냐 하면 거래를 이렇게 날짜 순서대로 쭉 적기 때문에 일단 보기가 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한꺼번에 효과를 볼 수 있겠죠. 아, 차변이 늘었는지 대변이 늘었는지 볼 수가 있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만약에 잘못 기록됐다면 이걸 파악하기도 쉬울 뿐만 아니라 이게 하나하나 순차적으로 적기 때문에 잘못 기록될 가능성이 아주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혹시 잘못 기록됐다면 날짜별로 쫓아가면서 금액이 동일한 걸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추적이 편리하다는 여러 가지 이유로 기업들이 분계장이라는 것을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미 많이 배웠지만 또 분계장에 기록하는 연습을 또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9월 1일 날 청양회계법인을 설립해서 자본금으로 현금 500만 원 출자했다 이렇게 되어 있죠. 9월 2일 날은 보증금 200만 원을 주고 1년간 임차료 60만 원을 지급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도 있고요. 사무실 기금 120만 원을 취득하고 외상을 구입했다. 자, 지금쯤 되시면 여러분들이 이게 거래 판례서에 어디 연결되는가? 이게 회계 거래 기록인가? 아닌가?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머릿속으로 검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소모품 50만 원을 현금으로 구입하였다. 다섯 번째, 은행으로부터 200만 원의 자금을 1년 동안 빌렸다. 그리고 빌리는 조건은 연이자율이 12%고 이자 지급은 차입금 상환시 한다. 라고 약속이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물론 여기 나온 자료는 모두 다 회계 분계 대상이 된 거래의 항목이 되겠습니다. 6일 날 감사 수표 250만 원 현금으로 받았다. 그 다음에 10월 16일 날 세무 자문하고 자문료 120만 원을 청구하였다. 이건 현금을 받은 게 아니고 외상을 한 거겠죠. 11월 10일 날은 현금 보유 액수가 많아서 200만 원을 다른 회사에 빌려주었다. 이렇게 되겠네요. 물론 이자 조건은 15%고 그 다음에 사무실 기입품 중에서 일부를 역시 다른 회사에 3개월간 임대료를 받고 12만 원을 받았다. 그리고 이제 빌려준 겠네요.
직원급료 80만 원을 지급했다. 11번엔 사무실 관리비 25만 원을 지급했다. 이렇게 제가 쭉 말씀만 드리는 이유는 지금 이걸 보고 여러분들은 머릿속에서 거래 판례수가 어떻게 되고 그다음에 차변 대비 어떻게 기록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으면 제일 좋고요. 그다음에 이 내용에 대한 것들을 제가 이제는 어떻게 하냐. 분계장을 보면서 바로바로 분석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1년 날짜가 쭉 나와 있는데 대표적으로 9월 1일부터 보면 분계는 현금 계정 차변에 500만 원, 자본 계정 대변에 500만 원. 그죠? 그러면 이 내용을 보지 않더라도 자산의 증가, 자본의 증가. 그죠? 회사 출자하려고 500만 원 돈을 출자했구나. 설립하려고 이렇게 설명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보증금이 200만 원을 냈고 임차료를 60만 원 냈다 하는 게 있었죠. 그래서 26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산의 두 개 항목과 증가로서 자산의 감소 항목이 결합되어 있는 거래가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쭉 기록해 나가는 건데요. 이걸 좀 더 입체적으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분계장 기록 과정을 제가 한번 또 만들어 봤습니다. 분계장이 있죠? 그럼 먼저 이렇게 일자 적겠네요. 그래서 현금이 500만 원, 자본금 500만 원. 그러면 회사를 500만 원 들여 출자하고 설립을 했다. 이렇게 됩니다. 이게 분계장 기록이겠죠? 그럼 이제 이거를 갖다가 계정에다 기록을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일자는 각 계정에 그대로 옮겨 적으면 되겠죠? 1월 3일. 그 다음에 차변 과목은 차변 과목 그대로 500만 원 기록하면 됩니다. 자, 이건 보시다시피 현금 뭐냐면 현금 계정이죠. 현금 계정 전기를 하는 과정인데 현금 계정에 차변에 500을 전기하고 대변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잔액으로 차변 되겠죠. 잔액은 차변과 대변의 차이였으니까 이렇게 현금 계정에 기록하고 여기 보시면 계정 111번이라고 하는 게 있죠. 이게 뭐냐 하면 현금이라고 하는 계정의 고유 번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업마다 다 이 고유 번호를 갖고 관리하게 되는데 그 다음에 여기 분면이라고 하는 게 있죠. 여기서 분면은 분계장 페이지 수입니다. 1번을 적은 이유는 첫 번째 페이지에 기록되어 있는 거다. 분계장에.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럼 반면에 여기 원면은 원장, 그죠? 계정 원장에 111번에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기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크로스 체크 가능하면서 기록이 되는 거죠. 이번엔 자본금입니다. 자본금은 311번에 번호를 붙였죠. 자, 똑같은 논리로 1월 3일 날 대변에 500만 원, 자본 계정이니까 그리고 차변과 대변 합으로 500만 원 기록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분계를 하고 이거를 전개하는 과정을 일반적인 표준 잔액 식에다가 기록하는 과정을 보여드렸습니다. 자본 계정은 311번이니까 원면에 기록하고요. 자, 이런 식으로 기록하는 거기 때문에 연이어서 쭉 보시면 이 분계의 내용을 계정 과목과 금액을 통해서 차변과 대변이 항상 일치한다 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계정 과목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계속해서 쫓아가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건 어떨까요? 용역을 제공하고 외상으로 한 거죠. 또는 청구서를 청구했다. 이렇게 되겠네요. 역시 금액은 계속적으로 동일하다. 이게 틀리면 기본적인 등식이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거래 기록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 급여를 지급한 거고요. 관리비를 지급한 거고요. 그렇죠? 금액은 당연히 차변과 대변이 일치하는 과정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분계를 하고 전기한다고 하는데 지금 전기는 각 계정별로 하는 거죠. 그런데 이 각 계정을 다 집합해 놓은 것을 우리가 뭐라 하면 총계정 원장이다. 분계장이라는 건 분계 기록하는 것이고요. 그 분계를 각 계정 과목별로 묶어 놓은 것이 총계정 원장이다. 자, 전기는 말씀드렸죠? 옮겨 적는 거다. 자, 그러면 현금 계정은 다 보여줄 수 없지만 9월 1일 날 500만 원 출자했으니까 자산의 증가 현금에 500만 원. 그다음에 임차료 지급했으니까 자산의 감소, 현금 계정 대변으로 감소. 그러면 최초 500에서 대변이 260했으니까 잔액은 240으로 줄어들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계속 감소나 증가를 기록해 가면서
잔액을 기록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현금을 얼마가 갖고 있냐를 볼 때 분계증을 다 뒤져보는 것이 아니고 현금 계정을 보면서 바로 잔액을 확인하면 특정 일자에 지금 현금이 얼마 있는가를 바로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죠. 바로 이제 총계정 원장의 역할은 이런 겁니다. 일일이 다 계정 과목을 쫓아가면서 분계정을 뒤지는 것이 아니고 해당 계정을 바로바로 쫓아가면서 현재 잔액이 얼마인지를 확인할 수 있다 하는 거죠. 예, 이런 식으로 계속 앞에 있는 예들을 기록해 나가면 12월 마지막에 현금의 잔액은 347만 원이 있다는 것을 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고 이거를 실제로 현금을 세보면 일치하는 걸 또 확인할 수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기록해 나간 겁니다. 모든 과정들이 이렇게 이번엔 용역 수익 계정이죠. 역시 잔액은 370이 있다. 손익계산 항목입니다. 급여 잔액이 80이 있다. 이렇게 옮겨 적고 각각의 잔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총계정 원장이다. 자, 근데 이제 그 전기라고 하는 것은 옮겨 적는 거지만, 그죠? 이게 옮겨 적을 때 제대로 옮겨 적은 건지 하는 게 혼동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옮기면서 차변을 대변을 적거나 100을 1000으로 적거나 만을 뭐 1000으로 적거나 이렇게 잘못 적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합계를 해서 잔액을 뽑고 지문지표를 만들면 차변과 대변에 대해 안 맞는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래서 그와 같은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옮겨 적었던 과정들이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직전에 제대로 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검증하는 작업이 필요한데 그런 검증을 위해서 활용되는 표가 바로 시산표라고 하는 겁니다. 시산표는 말 그대로 밸런스는 잔액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잔액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시험 삼아서 만들어보는 표다 하는 의미로 시산표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총계정 원장상의 각 계정의 합계 또는 잔액을 한꺼번에 다 모아놓은 표를 우리가 시산표라고 한다라고 하고요. 시산표는 재무제표를 만드는 직전 작업으로서 만드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럼 시산표는 뭐냐? 바로 자산과 비용을 더한 것이 부채와 자본과 수익을 더한 것과 같다라고 하는 이 회계 등식을 활용함으로써 차변합계와 대변합계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재무제표를 만들기 직전에 다시 한번 검증하는 목적으로 만드는 게 시산표입니다. 자, 시산표라는 것을 그림상으로 두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기 그림을 보시면요. 원래 이렇게 돼갖고 자산은 부채와 자본을 더한 것과 같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수익과 비용의 차이는 이익이겠죠. 그럼 이익은 어떻게 됩니까? 연결고리에서 이익 잉여금을 통해서 자본으로 포함이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악의가 자산과 비용을 더한 것과 부채와 자본과 수익을 더한 것은 당기 순이익이라는 결과를 가지고 또는 이것이 이익 잉여금이라는 결과를 가지고 악의가 맞아 떨어집니다. 만약에 수익보다 비용이 컸다면 단기 순손실로 해서 악의가 맞아 떨어지게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걸 일련의 표로 자산과 비용과 부채와 자본과 수익을 각각 차변과 대변에 옮겨 적었을 때 그 합계가 일치한다는 걸 확인하려고 만드는 것이 바로 시산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얘기했던 표들을 분기를 통해서 잔액을 뽑아내고 그거를 쭉 같이 만들어 보면 그렇죠? 이렇게 현금부터 매출 채권, 선급, 대여금, 소모품, 직기비품, 보증금까지 전부 다 차변에 기록되어 있죠. 자산 항목들입니다. 자산의 잔액이 기록되어 있고 그다음에 미지급금, 단기차입금 또는 선수임대료라고 하는 부채 항목과 그리고 자본금이라고 하는 자본 항목과 그다음 수익이라고 하는 수익 항목과 그다음에 급여부터 관리비까지 비용이라고 하는 비용 항목이 자산과 비용의 합은 부채와 자본과 수익의 합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 잔액들을 옮겨 적은 게 수정전 잔액 시산표입니다. 잔액만 옮겨 적은 거죠. 또는
이것들을 분석해 보면 이렇게 나오겠죠. 예, 자산의 총합은 1,097만 원이고 비용의 총합은 105만 원으로 전체 합이 1,202만 원이고 부채 합, 자본의 합, 수익의 합을 다 합해서 역시 대변합계도 1,202만 원이라고 하는 회계 등식의 기록을 1년의 표로 만들어 놓은 거다라고 이해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 합계 잔액시산표 이면 다르죠? 조금 전에 보셨던 건 잔액시산표였는데 지금은 합계 잔액시산표라는 걸 보입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 각 계정의 차변의 모든 합계, 대변의 모든 합계를 동시에 보여주면서 그거의 차이인 잔액을 표시해 주는 거죠. 조금 전에 보시던 잔액시산표는 바로 이 합계라고 하는 란이 이 부분이 없었던 부분입니다. 이렇게 없었죠. 근데 이건 합계 잔액시산표는 각각 총액을 보여주고 그의 차이를 보여주는, 그러니까 좀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잔액의 합은 역시 동일하게 1,202만 원이지만 전체 계정의 총 차변의 합은 1,817만 원, 총 대변의 합은 1,817만 원이 되죠. 그렇지만 재무제표는 이렇게 잔액을 옮겨 적는 거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합계는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게 불과하다는 걸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상으로 해서 이번 시간에는 재무제표를 만드는 과정에서 회계 순환 과정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새롭게 배우는 시산표라는 것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시산표의 형태가 어떻게 되고 시산표의 목적이 어떻게 되고 그걸 통해서 재무제표를 만드는 중간 과정의 절차를 공부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수정전 시산표 이후에 재무제표를 정확하게 만들기 위한 발생주의를 통한 수정 분계 내용을 가지고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